안녕하세요. 98.9MHz 세종 FM 세종시 역사 속의 인물들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유태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을 보필했던 세종시의 인물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손님은 충남 역사박물관 관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지역문화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오성민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지역문화연구소의 오성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게 바쁘신데도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도 좀 자주 좀 시간을 내주셔서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글 창제의 주역이자 사육시인이었던 박팽년 선생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전 가양동에는 박팽년 선생의 유어지가 있는데 선생이 세종시 전임면에서 태어났다고요, 선생님? 예, 대전 사람들도 가양동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실은 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박팽년 선생의 할아버지 박안생의 묘가 전동면 송정리에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오, 그래요. 예, 전동 박안생묘라는 이름으로 세종시 기념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전 기록에도 보면 박팽년 선생이 살던 곳이라는 언급이 꽤 많습니다. 예. 아예 활동했던 시기였던 세종실록을 보면 박팽년 선생의 아버지 박중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즉 박안생 선생이 돌아가시자 심요살이를 할 때 전이의 본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들하고 손자가 서울에서 집현전에서 활동을 할 때도 할아버지는 전이고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1854년 간행된 읍지에도 보면 고을 북쪽 칠리, 지금으로 치면 관정리입니다. 아, 참판 박팽년이 세거, 즉 대대로 살아서 아예 마을 이름이 박동이라고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오, 예, 거기에다가 부가적인 설명을 보면 순천 박씨가 대대로 살다가 보니 마을 이름도 박동이라고 하고 예. 지금도 주민들을 그곳을 박골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랬군요. 예, 대전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동춘당 송중길 선생의 집안 은진송 씨가 대대로 살아서 마을 이름이 지금이 송촌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마찬가지. 그런데 왜 대전에서 박팽년 선생의 유어지가 있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요, 선대에 살았던 곳입니다. 즉 박안생의 아버지 박팽년 선생으로 치게 되면 증조 할아버지가 함자 휘가 박원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대전 가양동에 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당시는 이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박안생 선생이 처가살이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원상의 아들 중에서 박안생은 처가살이, 그 나머지 동생 중에서 박이생은 아버지가 살던 곳에 그냥 눌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이생의 후손 중 몇 명이 우암 송시열 선생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었거든요. 와, 그런데 그들이 송시열 선생에게 청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시열 선생은 조선 후기에 앞선 시기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가장 골몰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 송시열 선생이 주도해서 박팽년의 증조부 박원상의 묘를 정비하고 박팽년 선생의 유업이도 거기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아, 예. 당시 풍속으로 보게 되면 그곳에도 박팽년 선생의 토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별장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뭐 보리소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양반들이 그런 처가살이를 했었을까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건 그런데요. 처가살이를 않고 본가에 그냥 눌러 살기 시작한 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아, 그 역사가. 예. 선조 때에
그게 앞뒤 시기에 그게 좀 변했는데요. 잘 아시지만은 율곡 이희 선생이 고향이 강릉으로 알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는 거기 어머니 집입니다. 글쎄요, 그 어머니가 시집을 가셔서 쉽게 얘기하면 시집살이를 안 하신 분이잖아요. 7살 때까지요. 율곡 선생이 강릉에서 살다가 아버지 고향인 경기도 파주로 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율곡이라는 호가 한글로 치게 되면 밤골이거든요. 그렇죠. 밤나무 꼴이죠. 예. 예, 아버지 고향 마을 이름입니다. 아, 그랬군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예, 그러면 노래 두 곡 연이어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홍지윤의 홀로아리랑과 김봉곤 훈장과 청학동 국악자매가 부르는 모두가 꽃이야 들어보겠습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이는 독도야 간 맘에 잘 찾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같이 가보자.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예, 홍지윤의 홀로아리랑과 김봉곤 훈장과 청학동 국악자매의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고로 선생님께서 그 전의의 살기를 시작했습니까? 당연히 처가살이입니다. 아, 유력자의 사위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옮기는 경우들이 흔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박안생의 묘가 있는 곳이 정확히 말하면 고려 말의 명장이었던 안동김 씨, 김방경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던 곳입니다. 그랬군요. 박안생이 그 후손인 김휴 선생의 사위가 되었는데요. 박안생의 묘는 전동면 송정리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 거의 10km 가까이 되는데요. 예. 살던 집은 바로 이웃에 있습니다. 김유 선생이 살던 곳으로부터 불과 3km니까요. 예, 사위를 가까운데 애끼셨던 모양이죠. 지금 전이산업단지가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전이 일반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문화재가 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산업단지를 할 적에 문화재를 어떻게 처리하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없고 그냥 산업단지가 들어온 경우입니까? 요즘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까지도 조사를 좀 합니다. 예. 다행히 그 살았다고 하는 그 지역은 그 산업단지 부지로는 편입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박팽년 선생이 살던 곳은 어디죠? 예. 저도 그 현장을 답사만 했는데요. 발굴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흔적은 지표상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은 지명만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그 흔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선 후기 충청도의 3대 명가로 꼽히는 논산의 파평윤 씨 집안에서 그 종손인 동토 윤순거 선생이 쓴 글에도 나옵니다. 그분이 유명하기로는 영월 군수로 가셔서 이제 기억나네요. 단종 임금을 모신 그때는 노산군이었죠. 그렇죠.
그 묘소를 찾아서 살핀 것을 돌아가시기 5년 전인 1663년에 간행했는데 노릉지라는 이름으로 그 책이 간행이 됩니다. 그 글을 보게 되면 단종 임금을 모셨던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글에 박팽년은 대대로 회덕에 살다가 가양동이죠. 뒤에 전의로 옮겼는데 지금도 박동에 옛터가 있다. 가보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때까지도 집터가 전해졌던 모양인데 예. 지금 파묻혔지만 아마 발굴 조사를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를 하셨던 분이 나중에 그 노산군이 돌아가셔서 시신을 거둔 분 아닌가요? 아, 이분들은 윤순거 선생님은 한참 뒤시고요. 아, 시신을 수습하신 분은 엄홍장이라고 향리입니다. 호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노래 연속해서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도밴드의 사랑가와 소망의 장산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은 날 가벼워봤지만 나는 도련님이고 어찌 업어요. 얘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리 오너라, 업고도 놀자. 우리 오늘 밤 업고도 놀자. 엄마. 이 밤이 지나 우리 다시 헤어져도 너는 꽃이 되고 나는 나비 되어 헐헐 날아가린 이 곁에서 춤을 추리어야 하늘 하늘. 너보다 귀한 것은 없어 내 맘 안에. 너 말곤 아무것도 없어. 와둥둥 내 사랑, 와둥둥 내 사랑. 오 달가우지 마라. 네 아무리 바빠도 우지 말고 멈춰 있어. 이 밤이 가지 않게 평생 이 밤 가게. 사랑 내 사랑 나 사랑 내 사랑 나.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사랑 내 사랑 나 사랑 내 사랑 나. 사랑 내 사랑 나 사랑 내 사랑 나.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내 사랑. 기억하지 우리 만나서 같이 놀자 약속했잖아. 나의
거야 누구요 내가 조선시대에도 박백인연 선생님을 기리지 않았을까요? 왜 아니겠습니까? 조선 후기가 되게 되면 1년에 역사 바로 세우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러한 일에 가장 앞장선 분이 아마 우암 선생일 텐데요. 200년이 지난 후에 사육신 성산문 선생의 신주가 인왕산에서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주를 모시고 태어난 곳으로 가고 그 유허지에 비석을 세운 곳도 우암 송시열 선생입니다. 앞에서 대전에 있는 박팽년 선생의 유허지도 송시열 선생이 주도해서 건립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이에 있는 유허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모양입니다. 아, 그러나 그 후학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암 선생의 항맥을 잇는 이제 황윤석 선생이 전이 현감으로 부임했을 때 뭐라고 언급이 있느냐 하면 박동이, 아까 말씀드렸죠. 순천박 씨가 많이 살아서 박동이라고 불린다는 박동이 위치한 지금의 관정리에 박팽년 선생의 선대의 묘가 많은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순찰을 돌거든요. 송정리 부근을 지나면서 박안생의 묘를 멀리서 바라보았다라는 기록을 일기에 남깁니다. 아마 더 있었으면 아마 선양 사업을 했겠죠. 아, 그랬군요. 근데 순찰을 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묘가 이상이 없는지 순찰을 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그랬군요. 예, 수령이 됐으니까 마을을 돌게 된 거죠.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듣자면은 어떤 때는 감동이 가슴에 가득하고 또 어떤 때는 아, 왜 저렇게 했지 하고 그냥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양지은의 아름다운 나라와 장사익의 봄날은 간다 들어보겠습니다.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잠 어여보라 골목 선 담장은 달빛을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흰빛이 샌바람도 재우니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강불빛 소리 산낙엽 소리 천지사방이고니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들풀 젓는 소리 아픈 청춘도 고니 마음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나무의 뿌리도 봄 그리운 맘으로 부르다 부르게 더 부르게 수만 잎을 피워낸 한 줄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아름다운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꽃구름 씹어가며 산집이 넘나들던 성황탕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 봄날은 강한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 또 꽃편지 내 던지며 정로새 짤랑대는 신장 목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치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이 봄날은 강한다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 또한 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 목길에 새가 날려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 봄날은 간다. 예, 양진의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장사에게 봄날은 간다 들어보았습니다. 오소영님 지금 박팽년 선생이 살던 곳은 어떤 상태든가요? 예, 자주 가보셨을 텐데. 예, 몇 번 가봤죠. 아 예. 그 주변도 좀 살펴봤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됐나요? 전혀 표지석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그 관리 그 주체는 누구예요? 문화재가 아니다 보니까 아 문화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 주체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세종시가 나서서 해야 되겠군요 일을. 결국은 해야 될 일인데 어. 거의 내팽겨치다시피 돼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영어는 잘못하지만 이럴 때 오마이갓 나와야 되는데요. 참. 그럼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면. 예, 전이 산업단지하고 고등리 산업단지 사이에 낮은 구릉이 있습니다. 그 구릉에 기대고 있거든요. 아 예. 지명이 작은 골짜기가 작은 밭골, 큰 밭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두 군데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이미 주변은요 모두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리에도 스마트 그린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공장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또 그리고 안타까운 게 밭골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세종대왕의 안지를 눈병을 치료했다고 하는 전이초수도 있거든요. 아 그랬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이초수가 있는 자리가 박팽년의 형제분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 새 지역. 상대부리, 중대부리, 하대부리 중에서 상대부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전이초수라고 하는 그 약순물을 소개해 준 게 박팽년 선생일 가능성도 그러네요. 없습니다. 예.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예. 그것도 공장으로 이미 뺑 둘러 있고요. 아하. 산업단지로 아직 편입되지는 않았으니까 최소한의 조사는 진행돼야 될 듯한데 요걸 얘기한 지가 건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들을수록 안타까움이 커져가는데 이제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갔고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된다. 세종시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오늘입니다. 아니 근데 그 조사를 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조사를 일단 해서 그거를 관리하는 그 곳에 보내서 동의를 얻어내고 이런 일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지표조사라고 해갖고요. 땅 표면에 어떤 옛날의 흔적들이 남아있는지를 살피고 그 토지 소유주한테 허락을 받아갖고 본격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요. 유적이 있을 거로 확신이 서는 곳은 시굴조사라고 하는 걸 하고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트렌치를 파서 그쪽을 살펴보고 여기다 싶으면 본격 발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시굴 조사라는 게 결국은 땅을 파는 거죠? 예, 길게 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장사에게 찔레꽃 들어보겠습니다.
순박한 꽃질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레꽃 예, 장사에게 찔레꽃 들어보았습니다.
박팽년 선생님은 그 사육신 중에서도 유일하게 혈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드님 박순 선생님이 박팽년 선생과 함께 순절을 했거든요. 박중림 선생, 박팽년 선생, 박순 선생 3대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위해서 남편하고 아버지가 다 죽었는데 친정으로 가서 몸을 풀었는데 그곳에서 유복자가 태어납니다. 아하.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묘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출생 후에도 그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숨겼고요. 뭐 얽힌 얘기가 많습니다. 몸종하고 동시에 자녀를 태어났는데 아들, 딸 바꿔갖고 신분을 속여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도 전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이모부, 정확히 말하면 박순 선생과 동서지간인 이극균이라는 분이 성종 임금한테 가서 고합니다. 사실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고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마을에서 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묘골이요. 예. 아.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묘리라고 하죠. 묘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박순 선생의 유복자인 박일산이라는 분이 건립한 태고정이라고 하는 별채가 있는데 그거는 국가지정 보물입니다. 그 인근에도 그 후손들이 건립한 건물들도 여러 채 남아 있어 갖고 민속마을처럼 정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 박팽년 선생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이 있으신가요? 예, 그 순천박 씨 박팽년 선생님의 후손은 대구 이론에서는 유명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고요. 나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3공화국 때 국회의장을 지낸 박준규 씨가 그 후손입니다. 아, 그 키 크신 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분들이 그쪽을 많이 다녀가셨고요. 그분이 자기 땅을, 자기 생가를 내놓고 거기에다가 박팽년 선생 플러스 나머지 5분 사육신을 모신 육신사라고 하는 사후도 건립이 됩니다. 또 한 분은 뭐냐면 S그룹의 이병철 회장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부인이 순천박 씨고 바로 그 묘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입니다. 지금으로 치게 되면 이재용 회장의 친할머니가 박팽년 선생의 후손입니다. 박두울 여사가 태어난 생가도 보존되어 있고요. 그러고 보면 흥미로운 게 후손들이 사는 묘골도 정비가 되고 별장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대전도 정비가 됐는데 막상 태어나고 3대 이상 살았던 전이 쪽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럼 박두일 여사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걸 이재용 부회장은 알겠네요. 다 아시죠. 묘가 이쪽에 있는 것도 아십니다. 제발 좀 잘 좀 되기를 제가 좀 바라면서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신 오성민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소장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조선 블루스의 자기야. 바람 소리 낡은 창가에 한숨처럼 깊게 말았네. 마음은 동산에 뛰노네 정둘 곳 없는 이
한없이 서툴던 지나간 시절처럼 다시 돌고 돌아오겠지. 지고 또 피는 한 송이 꽃처럼 한숨은 뒤로 한 채 이 밤을 보내네. 시부야 둥근 나라 구름 속에 잠겼느냐 위영청 밝은 나라 나도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감싸줘. 시부야 둥근 나라 구름 속에 잠겼느냐 위영청 밝은 나라 나도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감싸줘. 한없이 춥던 겨울이 지나 아지랑이 흩날리는 봄이 오듯 이 밤새워 지는 저달 보며 한없이 위로한 채 이 밤을 보내네. 시부야 둥근 나라 구름 속에 잠겼느냐 위영청 밝은 나라 나도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감싸줘. 시부야 둥근 나라 구름 속에 잠겼느냐 위영청 밝은 나라 나도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감싸줘. 바람 소리 낡은 창가에 한숨처럼 깊기만 한데 마음은 동산에 뛰노네. 정들 곳 없는 이 마음.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